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치아 문제로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최근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 치아와 가까워서 편리하고 또 안전하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지만요. 네. 또 한편으로는 임플란트에 앞서서 또 여러 이유로 망설이신 분들 정말 많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빨 하나 빠지는 게 무슨 대수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지만요. 네. 빠진 이빨 그대로 방치하면 그 주위에 있는 이빨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을 앞두고 계시다면요. 무엇보다 현재 나의 치아 상태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임플란트 부작용 사례와 함께 바르고 빠른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승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임플란트를 시술을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 중에 하나가 치과입니다. 특히 그 이빨을 환자 표현에 의하면 이빨을 간다고 하죠. 드르륵드륵 하는 소리도 무섭다고 그러는데 임플란트 치료에 앞서서 환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저희 가장 많은 환자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분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임플란트가 수술이라 아프지는 않을까? 혹은 그거 비싸다고 들었는데 내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진 않을까? 혹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될까를 가장 많이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고 싶은 것이 바로 예후입니다. 무조건 비용이 싸다고, 한 번만에 끝난다고, 무조건 안 아프다고 했다가 불과 3, 4년도 안 돼가지고 탈이 나는 임플란트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피할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많은 시간과 또 비용을 투자해서 임플란트를 네. 했는데 뭔가 부작용이 생기면요 정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좀 임플란트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나요, 원장님?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잇몸 밑으로 임플란트가 노출되는 것을 바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하는데요. 음식물이 끼고 뼈가 녹다 못해 심각하면 임플란트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와는 또 다르게 다른 부작용으로는 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임플란트를 잘못된 방향으로 신경을 침범하게 되면은 영구적인 감각의 마비가 오게 됩니다. 비싼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한 임플란트가 더 큰 부담으로 오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네. 임플란트 시술이 부작용이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부작용이 꽤나 있군요. 잇몸이 상하거나 임플란트가 빠질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임플란트도 물론 나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인데요. 환자의 잇몸과 치아, 뼈 상태를 그대로 컴퓨터에 재현하고 거기에서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을 해봅니다. 환자의 상태를 그대로 재현한 상태에서 수술을 해보기 때문에 안전하고 피해야 될 신경 혈관 조직들을 피하며 이상적인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식립을 컴퓨터에서 해보고 그 결과를 그대로 환자한테 재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 그 자체인데요. 임플란트는 생산이 되자마자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표면에 침착되면서 뼈와 임플란트가 붙는 골유착이라는 현상이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특수한 파장의 광활성화된 자외선을 조사하게 되면은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 피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상태였다가 물이랑 피가 쭉 나사선을 타고 빨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포, 단백질이 임플란트 표면에 잘 달라붙게 되고 이는 골유착, 즉 임플란트가 뼈와 붙는 성질이 훨씬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부작용을 줄이고 예후를 더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임플란트 치료 이후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언제든지 저희가 전화 상담 연결돼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6938-2060, 026938-2060이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시작하겠습니다.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오늘은 임플란트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부작용과 또 부작용을 줄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시술 전에 미리 가상적으로 한번 해보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그리고 자외선을 통해서 인체와 잘 접착될 수 있도록 하는 광활성 UV 임플란트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아무리 치료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들은 그런 치료를 앞두고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환자분들께서 치과 치료를 미루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과 공포증입니다. 맞아요. 아무 과거에 나빴었던 기억이라든지 아니면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치과 치료를 미루고 계신데 이런 분들에게는 수면 마취, 의식화 진정 마취라는 것을 이용하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방식으로 수액과 약물을 같이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약물을 주입하게 되면은 환자의 마음 상태는 편안해지고 혈압은 낮아지게 됩니다. 단순히 치과 공포증뿐만 있는 분만 아니라 나는 마취가 좀 잘 안 된다, 혹은 한 번에 여러 개의 시술을 받고 싶은데 좀 부담이 된다, 혹은 나는 구역질 반사가 좀 있거나 아니면은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에서 시술 받고 싶으신 분들께 희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적용된 방식이고 안전한 방식입니다. 다만 수술 전에 담당 주치의와 안전하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미리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한다면은 더 이상 치과 공포증 때문에 치과 시술을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치과 공포증은요, 본인이 얼마나 더 극복하느냐에 또 달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소개해 주신 그 치료법으로 이렇게 치료된 사례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접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보일 슬라이드에서는 46세 여성 환자분으로 당뇨가 조금 있으셨고 비교적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위에 치아는 모두 흔들리는 상태에서 내원하셨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전에는 위에 치아가 다 있었고 왼쪽 아래, 환자 기준으로 왼쪽 아래고 화면에서 오른쪽 아래는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었는데 저 임플란트가 이미 감염이 돼서 탈이 난 상태로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힘들게 임플란트 했는데 탈이 나고 그러니까 너무 공포증이 심해졌고 또한 저런 식으로 부분 나눠서 하다 보니 총 소요 시간이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주저하게 되는 찰나에 제가 그런 경우에는 환자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한 번에 여러 개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식화 진정 마취, 즉 수면 마취를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저희가 미리 컴퓨터상에서 수술해본 결과를 통해서 40여 분에 걸쳐서 위의 치아를 모두 발치하면서 동시에 12개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었습니다. 이 치과 공포증이 있으시고 이미 임플란트의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께 만약 이렇게 부담스러운 한 번에 12개 임플란트를 심는 것이 환자분께 부담이 조금이라도 그럴 것 됐다면은 같아요. 네. 절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네네. 하지만 수면 마취, 즉 의식화 진정 마취를 이용하고 미리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해보았기 때문에 약 40여 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고 환자분께서도 수술이 끝나고 정말 다 끝난 게 맞나요? 라고 물을 정도로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환자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나니까 내 이빨이 모두 깨끗해졌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꽤나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로 등장한 임플란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하나의 좋은 예일 텐데요. 오래 전부터 이 과정들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들이 첨단 기술들의 바탕을 통해서 좀 더 정교화되었습니다. 저는 구강외과 전문의입니다. 따라서 네. 가장 복잡한 치과 수술, 즉 임플란트 등 여러 가지 기타 수술을 하는 한 치과의 전문의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당연히 다양한 임플란트 경험이 있고 많은 임플란트 수술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매 환자는 모두 다른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마다 다르고 그때마다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미리 컴퓨터에서 수술을 해보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험을 볼 때
문제도 알고 시험 답안지 정답도 아는 상태에서 시험을 다시 한번 보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쓰지 않습니까? 요즘 내비게이션 없이 어디 가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이미 그런 내비게이션으로 다 한번 미리 시술을 해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임플란트인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영상을 보고 설명드린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화면에 이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환자분께서는 42세 남성으로 미리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네. 이 수술을 통해서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뼈의 위치, 꼭 피해야 될 신경의 혈관 조직을 미리 체크해서 0.1mm 단위로 정밀하게 수술해 봅니다. 연결될 치아를 미리 생각하고 임플란트의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힘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임플란트가 심어지게 됩니다. 계획이 끝나고 이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가이드 장치라는 것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가이드 장치라는 것인데요. 저것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저 구멍을 통해서 환자분의 잇몸에 컴퓨터상에서 수술한 것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잇몸 절개 없이 저희가 계획한 임플란트를 그대로 식립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영상을 보니 아주 생생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고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네, 지금 이렇게 이제 가이드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는 사례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상태나 또 나이, 또 통증 정도에 따라서 시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몇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 전화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자, 지금 전화가 연결이 되는지 네, 모르겠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좀 네, 우리가 닥터큐 내 몸을 말하다 임플란트 부작용에 대해서 또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임플란트 시간을 한번 좀 비교해 주신다면요. 네. 네, 기존 방식과 현재 방식의 임플란트는 시간적으로도 차이가 납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미리 컴퓨터상에서 수술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임시 치아까지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잇몸 절개 없이 수술을 하기 때문에 출혈 및 통증이 적고 따라서 임시 치아를 바로 당일날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과거에는 잇몸을 절개하고 봉합하고 실밥을 제거하고 다시 임시 치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완성된 치아를 연결되는 것까지 여러 번의 과정이 걸쳤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미리 첫 단계부터 계획을 다 하고 임시 치아까지 수술 당일날 연결해 드리기 때문에 보다 내원 횟수 및 수술 시간을 현저하게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점 때문에 전화 주셨죠? 제가 지금 치아가 위에가 지금 거의 다 흔들리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동네 근처 치과를 한번 가봤는데, 지금 치아를 다 뽑고, 지금 그냥 틀니를, 잇몸이 없어서 틀니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좀 나이가 아직까지 틀니를 하긴 좀 그렇고, 네. 예, 그래서 혹시 그 임플란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궁금해서 전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좀 심려가 좀 크실 것 같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 네.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42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네. 틀니를 좋든 싫든 저희가 100세 시대에 다가가고 있는 면에서 틀니를 남은 여생 동안 쓰시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위턱의 구조는 상악동이라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식으로 뼈 이식을 하게 된다면 임플란트를 못 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절한 진단과 안전한 계획을 통해서 잇몸뼈 이식을 잘 시행만 한다면 임플란트로 수술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분의 상태를 직접 정밀한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겠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위턱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로 대부분의 시술이 가능하며 또한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것을 이용하게 된다면 통증도 현저히 줄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어서 아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또 계속해서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치료 사례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계속 시청하셔서 한번 나도 저런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젊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치료가 가능하시겠죠? 네, 물론입니다. 사실 나이가 젊으실수록 빠른 시기에 잇몸뼈를 더 이상 망가지기 전에 회복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빠른 그러면 시기 실제 내에, 한번 그러면 자료에 실제 사료를 볼까요? 한번 같이 네. 보시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께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수술 당일 모습입니다. 왼쪽 네. 사진이 수술 전이고 오른쪽 사진이 수술 직후 모습입니다. 잘못된 틀니를 쓰고 계셨기 때문에 윗입술이 말려 들어가고 코 옆에 주름이 깊어진 상태였습니다. 네. 즉 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안모였는데요. 환자분께서는 비교적 71세셨긴 했지만 당뇨가 있으셨고 당뇨 때문에 자기는 임플란트를 못한다고 잘못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수술 직후 변화된 안모를 보시면 옆에 코의 옆에 주름이 줄어들고 교합 고경이라는 잇몸뼈를 재건하다 보니까 입술도 다시 말려들어온 것이 펴지면서 보다 젊은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확 바뀌셨네요. 네. 다음 엑스레이 사진을 직접 보면은 수술 전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제가 구강외과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자로 잰 듯한 임플란트를 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잇몸 절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내부를 다 들여다보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16개의 임플란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정확한 위치에 신경 혈관 조직을 피할 뿐더러 네. 이상적인 위치, 즉 치아가 올라가야 돼서 힘을 가장 잘 받는 위치에 최소한의 개수가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열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위아래 총 16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술 직후 모습인데요. 네. 사실 틀니를 끼고 계시다가 수술 직후에 임시 치아를 바로 연결하고 저런 식으로 교합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미리 컴퓨터상에서 치아까지 다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가능한 이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도 이 사례를 보시면서 나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면 마취가 가능하다 하니까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응급 상황에 있어서도 실제로 이빨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응급 상황에 이제 숨을 못 쉬어서 환자가 왔는데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엠브백잉을 합니다. 근데 이빨이 없으신 분들은요, 산소 마스크하고 그 입술 사이가 틈이 생기기 때문에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빨이 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응급 치아의 상황에서도 소중함을 중요합니다. 좀 다시 한번 네.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좀 어떻게 해야지 임플란트 생착률을 좀 높이고 어떤 부작용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임플란트의 부작용을 줄이는 두 가지 방식 중 임플란트 그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즉,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수술 전에 임플란트에 조사하게 되면요, 임플란트 뼈 주위에 뼈와 임플란트가 잘 붙는 골 유착 과정이 촉진되게 됩니다. 즉, 피와 세포, 단백질이 임플란트 표면에 잘 달라붙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뼈와 임플란트의 생착률, 골 유착이 높아지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초기 치유 단계부터 높은 수준의 강력하고 튼튼한 임플란트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과거 2008년도 UCLA 대학의 오가와 교수라는 분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고 수백 편의 국제학술지에서 이미 검증이 된 방식인데 굉장히 안전한 방식이고 앞으로 많은 임플란트가 이 방식으로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볼까요? 직관적으로 잘 설명해주는 영상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광활성화된 임플란트는 피가 나사선을 따라서 쭉 올라오게 됩니다. 반면 일반 임플란트는 깊게 적셔도 피와 잘 적시지 않게 됩니다. 기존 임플란트 역시 몇 개월이 지나면 결국은 뼈와 붙게 됩니다. 하지만 광활성 임플란트의 경우 초기부터 골 유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임플란트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 혹은 골 이식 환자분 혹은 고령의 환자분께도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바로 치아와 연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65세 이상 환자분들 이제 임플란트 보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본인의 건강 상태 때문에 약간 좀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주변에서 당뇨병, 고혈압, 골다공증 등을 가지고 계신 분을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협심증, 뇌혈관 질환 혹은 심혈관 질환을 가지신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내과적으로 전신적인 상태에 대한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간 질환이 있는 환자분에게는 특정한 약물을 피해야 될 것이고 출혈성 약물을 드시는 분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약물을 줄이거나 대체해야 될지 미리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환자의 통증 및 출혈을 줄일 수 있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잇몸 절개를 하지 않고 최소한의 개수를 빠른 시간에 식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 환자분에게도 이런 점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령 환자의 경우는 심장병 혹은 뇌졸중을 앓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혈액 응고 방지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만성 질환자에게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습니다. 실제 임플란트 치료 사례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지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 환자분께서는 78세 남성으로 비교적 고령이시고 당뇨병이 있으셨지만 네. 공복시 혈당이 잘 조절되는 일반인과 같은 수준의 환자분이셨습니다. 위에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틀니를 거는 치아들이 흔들리다 보니까 더 이상 틀니가 맞지 않고 불편하고 음식이 잘 씹지 않아지는데 거기에다 소화기관은 점점 약해지다 보니 요새 소화가 좀 안 돼서 더부룩한 증상이 많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미리 수술 전에 계획을 다 세우고 수술을 9개 임플란트를 약 30분에 걸쳐서 식립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같은 환자분을 기존 방식으로 수술하게 된다면 광범위한 잇몸 절개할 뿐만 아니라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반듯하고 이상적인 위치에 0.1mm 단위로 계획을 한 것을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술 전에는 무치약 상태였다가 수술 후 당일날 미리 계획된 위치, 즉 치아가 여기에 들어갈 것을 가정하고 그 위치에 맞게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기 때문에 수술 당일에 바로 저런 치아를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 치아는 임시 치아이고 첫날부터 갈비, 깍두기를 드실 수는 없지만 부드러운 음식을 드실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매우 환자분께 환자 중심의 진료에 조금 더 다가갔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제가 아는 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를 했는데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인공 치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이 예쁘게 떨어지는데 네. 본인의 이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약간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좀 너무 좀 교정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분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사실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싶어도 이미 치주 질환을 앓고 있는 동시에 치아 사이가 점점 벌어지고 치아가 연결이 좀 나빠진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환자분께서는 새가 좀 벌어지고 그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저 위치를 바탕으로 수술하게 되면 결국은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치주적으로도 장기적인 예후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이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진을 보는 바와 같이 투명 교정 장치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시는 비교적 젊은 직장인분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인데 교정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도 저런 장치를 이용하면 교정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교정이 진행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상적인 위치에 교정과 전문의와 저희가 컴퓨터 수술을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치아 위치는 어딜까를 미리 고려하게 되고 그 위치에 임플란트가 식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물이 다음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상적인 위치로 치아가 배열되었을 뿐만 아니라 네. 건강한 치주를 다시 회복하였고 어금니 역시 교합도 이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지 심미적인 예후뿐만 아니라 치주적으로도 예후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더 이상은 나이가 좀 있다고 해서 교정 치료를 미루고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임플란트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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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잘 들립니다. 어디가 어떻게 네. 불편하시죠? 저는 당뇨병 환자인데요. 네. 제가 인슐린 맞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측에 아래쪽에 이가 전혀 어금니 쪽이 없는데 그게 불편해서 제가 동네 치과를 몇 군데 가봤었는데 어떤 병원은 된다고 그러고 어떤 병원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내용을 해서 이거를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그런 게 좀 여쭤보려고요. 네, 그러셨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병원마다 약간 좀 진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치과 분야도 세분화된 전문의가 존재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구강외과라는 곳을 전공했다 보니 일반적인 신경치료 같은 치과 치료에서는 좀 거리가 멀고 사실은 좀 더 복잡한 임플란트 수술, 양악 수술, 구강암 수술에 더 가까운 진료를 해왔었습니다. 지금 환자분께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인슐린을 맞고 계시다는 거는 과거에 당뇨가 좀 조절이 안 되다가 결국은 약을 좀 더 그런 것을 인슐린 주사까지 넘어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 습관이 잘 조절되고 내분비 내과 선생님과 협의하에 당뇨가 어느 수치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이 확인만 된다면은 뼈 이식을 하건 임플란트를 하건 예후는 일반인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진단을 통해서 어금니 쪽이 오랜 시간 동안 방치가 되면 오른쪽 위에 어금니도 내려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도 공간이 모자라서 위에 치아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왼쪽 부분으로 계속 씹다 보면 건강했던 왼쪽 치아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조기에 회복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빨리 최대한 치료를 미루지 않고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전신질환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시술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 점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러면 지금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수술했을 때 혹시 어떤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방식은 신경 손상, 출혈 등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임플란트 식립 후 관리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방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률은 더 낮지만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한 번 정도는 수술해준 선생님한테 검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투명 교정 장치의 경우에도 자신이 장치를 뺐다 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그렇군요. 전화 주신 당뇨 환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잇몸 치조골이라고 하죠. 네. 그 조직이 상당히 부족할 때는 뼈를 이식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느 부위에서 채취해서 이식을 하는 거예요? 뼈 이식은 크게 두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공뼈, 즉
소뼈 등을 멸균 처리하고 화학적인 성분을 제거해서 단백질 등이 없어서 체내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인공뼈를 주입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자가뼈, 즉 주변에 있는 턱뼈의 조직을 조심스럽게 이식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수술 모두 고난도 수술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구강 위생 관리를 해주시고 당뇨 수치가 잘 조절이 된다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비슷한 예후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뇨 때문만 임플란트가 미뤄지는 경우는 없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기다리고 계셔서요.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죠? 작년 11월 달에 임플란트 치료 받았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 그 아랫입술이 뭐 음식 먹을 때마다 얼얼하고 막 좀 불편함이 있는데 쓰리고 그 이후로 그거거든요. 그 마취가 심하게 돼서 그런가. 네, 벌써 왜 꽤 되셨는데요. 불편해요, 아랫입술이. 아랫 입술이나 혹은 아래 했거든요. 위에는 않고. 네. 아랫 입술이나 잇몸에 혹시 패인 자국은 없습니까? 폐인자 이가 닿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아랫입술이가 뭐 네. 얼얼해요. 막 쓰리고 얼얼하다. 그 밥 먹을 때 매운 거 먹고 뜨거운 거 먹고 그러면 얼얼해요. 네. 바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그러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이 상황은 제가 제일 처음에 임플란트 부작용 부분에서 설명드린 신경 손상 사례입니다. 네. 어금니 쪽에 하치조 신경이라는 것이 지나가는데요. 하치조 신경이라는 큰 신경 다발을 임플란트 수술 시 드릴 혹은 임플란트가 누르게 되면은 경도에 따라서 5가지 분류가 돼 있는데 지금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플란트 신경의 부분적인 절단이 일어나서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밀한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그 말은 안전하게, 즉 이런 일은 시행착오를 겪는 수술이 아닙니다. 영구적인 손상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를 할 때는 신경 혈관 조직이 어디에 지나가는지 명확하게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안전한 분석을 통해서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수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하셨잖아요. 이미 이걸 발생을 나올 했는데 수 없는 이후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리 쪽에 있는 신경을 이쪽 신경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자결통, 즉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 아주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죄송하지만 아버님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마사지 등을 통하거나 네. 그래서 그 증상을 조금 호전시키는 것은 어렵고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 좋아서 대학병원의 구강아간면 외과를 한번 찾아가시는 것이 좋을 걸로 기대됩니다. 네, 아무래도 좀 네, 일반 병원은 아니고요. 네네네. 대학병원을 가는 게 좀 일반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병원급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대학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충분하게 진료를 받으신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근데 만약에 이 통증이 막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냥 보통 버티고 가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영구적인 신경 손상이 오게 되면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신경이란 것은 한번 손상돼서 재생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그 어느 수준 이상의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재생이 안 됩니다. 심하게 절단된 경우에는 그 절단된 부위에서 신경종 같은 것이 형성돼서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수술을 할 때 특히 아래턱 같은 부위에 뼈가 적은 부위에 수술할 때는 안전하게 수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돌릴 수 없는 경우에 신경 손상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이 싸고 뭐
어떤 유린에 의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저 근데 어르신들이요 보면은요 우선은 치아 가면 그러니까 치과 가면은 돈이 많이 든다. 괜히 또 우리 자식들한테 많은 비용을 줄까봐 아프다.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또 괜히 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미루시는 경우도 있고 싼 게 좋다라고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꼭 미리 방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한번 뭔가 실패가 됐다라면은 정말 그 다음으로 더 치과 치료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분들한테는 수면 마취를 또 같이 좀 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면 마취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수면 마취가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내시경 검사 받을 때 하는 그 수면 마취 말씀하시는 네, 거죠? 같은 약물입니다. 네. 미다졸람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안정성이 확보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산소 포화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면서 산소를 안전하게 주입하면서 초반에 약물을 적정 농도로 안전하게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면서 주입한다면 환자분은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하는 순간에 코를 골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는 환자와 대화를 가능하지만 그 수술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고 안전하게 여러 개의 치아를 동시에 발치하면서 임플란트도 식립하고 뼈이식도 했는데 환자분께서 깨고 났을 때는 괜찮은데 뭐 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모든 수술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마취가 잘 안 되는 경우,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의식화 진정, 그 수면 마취를 통해서 시술을 할 때 환자분들한테 사전의 주의사항은 어떤 걸 설명합니까? 차를 갖고 운전하고 와도 됩니까? 안 됩니다. 네. 네,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식화 진정 마취를 하기 전에는 미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하게 저희 병원에서 모든 병원에서 좀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보호자와 동행하여 귀가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태에 대비해서 약간 공복시로 내원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약간 16개부터 뭐 12개까지 동시에 하신 분들 하루에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오셔가지고 거의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네. 주로 오전에 오시면은 네. 오전 내에 끝나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래요? 하루 종일 걸렸었던 일인데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미리 수술 계획을 다 세워놓고 네. 환자의 잇몸에 맞는 특수한 장치를 잇몸에 장착하고 수술하기 때문에 잇몸 절개 없이 따라서 통증은 줄어들고 최소한의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바탕으로 예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바로 하게 되고 미리 만들어 놓은 임시 보철물을 수술 당일날 연결해 드리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해 놓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 수술 계획부터 임시 치아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 수술을 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는 오전에 오시면 오전에 점심 드시기 전에 부드러운 식사를 점심에 하실 수 있고 오후에 오셨으면은 오후에 수술 마치고 부드러운 식사를 저녁에 임시 치아와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최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수면 내시경을 받으신 분들이 깨어나셔가지고 언제 검사했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치과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네, 대부분 그러신 분은 좀 없는 게 수술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약물의 농도를 많이 줄여서 마지막 수술 장면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기억이 나게 됩니다. 즉,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입안을 좀 네. 소독된 물로 헹궈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해서 적어도 그런 것 때문에 저를 난처하게 하셨던 환자분은 안 계셨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요, 또 했다고 해서 완전히 또 내 치아라고 생각하고 또 정기적인 좀 관리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게 큰 주의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승수 원장과 함께 부작용 적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3부에서는 척추 통증을 주제로 전문의와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